자, 화요일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 현역 의원들의 가까운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정치화투 메인으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공하고 승리하신 분들이시죠.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구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목이 많이 쉬었어요. 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게 많이 돌아온 상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송석준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예. 이천시 지역구 송석준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역시 목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예. 두 분께서는 수도권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의원들이세요. 소감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강병원 의원께서 먼저. 일단은 송 의원님께서 더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 왜냐하면은 경기도를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는데도 살아남으셨으니까 송 의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4년 더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네.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회의원은 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킬 좋은 법을 만드는 입법 노동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21대 국회 4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도 다 챙겨서 우리 은평 구민들의 행복감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송석준 의원께서도 당선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 사태로 국민 생활 정말 많이 피폐하고 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웠던 참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로 서민 경제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운 와중에 이번 총선 치르는데 정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참 사랑 또 격려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한 또 질책 또 무겁게 또 느껴졌습니다. 어찌됐든 어려운 와중에도 저 송석준이를 우리 이천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됐으면 하는 다선 의원을 바라는 우리 이천 시민들의 열망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교묘하게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번 총선의 민심 잘 받들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또 바로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또 경기도당위원장이었는데 참 경기도에서 이렇게 참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보다 더 반성하고 보다 더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탄생할 21대 국회 초선 의원이 151명이랍니다. 절반이 넘어요. 재선 의원이 되면은 초선들 때 생각도 좀 많이 날 것 같고 지금의 초선에게도 좀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예전엔 이랬었다. 이러고 하지 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그 국회의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 활동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각자의 어쨌든 관심 분야가 있을 거고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께 약속했던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기간일 텐데요. 이제 5월 30일 날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국회에 오셔가지고 주민들께 국민들께 약속했던 그런 법을 만드는데 정말 전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면서도 또 우리 21대 국회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쨌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국난을 극복하는데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국난 극복에 함께하는 모습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치라는 것은 이 우리 사회에 온갖 갈등들이 모여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선은 아닐지라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라면은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좀 나쁜 모습들은 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의원께서도요. 예.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과반 이상이 된 초선 의원님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초선을 4년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지난 초선은 정말 참담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많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마지막 우리 20대 국회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정말 무리한 패스트트랙 입법 그 과정에서 많은 불상사도 있었고 또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 새로 출발하시는 초선 의원님들께 정말 21대 국회에서는 서로 어떤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제대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는 참된 정치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네. 또 상부의 말씀을 더 드립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강의원님, 예, 뭐 하실 말씀? 21대 국회는 꼭 좀 일하는 국회가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초선으로 속해서 일했던 20대 국회는 입법 처리율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전에 19대 같은 경우는 41.7%의 법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만큼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보이콧도 많았고 예. 뭐 삭발도 많았고 단식도 많았고 뭐 장외 집회 뭐 너무 일하는 시간보다는 예. 정말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이렇게 좀 지향해야 될 알겠습니다. 과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들 초선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화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20대 마지막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이제 2차 추경에 대한 것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입장인지 각 당의 좀 상황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송은석 전 의원께서 좀 내일 어떻게 지금 진행될 예정인지요? 예, 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서로 이제 진지한 또 논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또 큰 틀에서 합의된 대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 추경은 우리 민생이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와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 앞날이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네. 또 아픈 이런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활력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이런 예산 또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우리 적극 또 논의하고 협조할 것은 할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여당 정말 그동안의 태도 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서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이 정치 20대 국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제발 좀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같이 보여주고 서로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예. 예. 논의하고 협조할 것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내일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여야 간의 이제 추경안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일 저녁 9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일을 놓치게 되면은 네. 그 이후부터는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 좀 5월 초부터 그 5월 중순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5월 임시회는 소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내일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저녁 9시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거는 큰 틀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급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긴급하게 처리되고 또 긴급하게 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가 아마 개최를 했을 거고 저도 오전에 기재위를 또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들을 했거든요. 네. 2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것들이 통과돼서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정부가 여러분들 챙기고 있다. 한 분 한 분 챙기고 있다라는 국가의 힘이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에게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남은 변수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세출 조정 항목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송 의원께서. 예. 예. 저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제 어떻게 취약한 이런 계층에 대한 지원도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민 경제 전반에 네.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이제 지원, 대국민 소득 지원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재원이 필요로 되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된다든가 또는 부채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또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정말 길게 내다보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또 발행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거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 어떤 노력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세출 구조 조정할 때는 막연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런 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 집행이 부진해진다든가 이런 다소 이렇게 여건이 바뀌어서 좀 조정이 가능한 것들을 위주로 조정하고 특히 그 이미 국민들에게 그 계획된 아주 중요한 지출인 차질 없이 지출될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이 세출 구조 조정에 있어서 방향과 방식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이유의 그 근본은 무너져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우리가 이제 보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단순히 돈을 얼마 집행한다 여기서 끝쳐서는 안 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살려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닌 민간 경제가 저절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하게 이런 민간의 활력을 올려주고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일자리가 생겨서 단순히 정부의 보조금을 인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들이 스스로 일하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저절로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지출이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종합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지금 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기부하는 특별법을 지금 또 만들어서 발의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봐서는 아마 우리 송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가구에 저희 집에 이 돈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부를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21대 총선을 겪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거 보면서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있는데 뭐 그중에 뭐 정부가 뭐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방역을 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민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답니다. 이게 최고의 비결이라 그랬다 그러고요. 이 코로나 국난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65%가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이 된 것 같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국민들도 저는 이런 시민의식에 맞게끔 저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쓸 수 있게끔 기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 이런 자금을 줬을 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기부금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통과시키기로 약속을 했고 거기에서 또 기부가 되는 금액들은 고용기금으로 넣어서 그걸 가지고서 또 직장을 잃었거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금을 쓰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또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이 본인에게 나올 지원금을 이렇게 기부해서 우리 사회에 좀 온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일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기부가 어느 정도가 될까 글쎄요.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송 의원께서는요. 저는 좀 이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 모집기금을 받느냐 아니면 의제 기부금을 받느냐 이걸 법까지 만들어내고 참 좀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내서 그 세금을 갖고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나라 살림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 나라 살리자고 하는 건데 과연 이런 정말 기부금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게 하든가 아니면 안 내면은 의제 처리한다든가 이런 법을 정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근본 본질은 아니다. 지금 왜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또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 정부의 노력이 진짜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은 바로 국민들이 이렇게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 겪으면서 잘 우리가 갖춰진 국가 시스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이런 국민 정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좀 살리고 또 우리가 이런 정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부의 실패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는지. 네. 지난번 코로나 사태 초기에 그 우왕좌왕 특히 그 이 마스크 사태 생각나지 않습니까? 줄 세우기.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국가 시스템 그동안에 우리 잘 갖춰진 거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짜증나고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이 연속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기부금 문제 국민 세금을 갖고 내가 왜 이렇게 기부금을 어떻게 내느냐 이걸 법까지 만들어내는 그 정치인들을 보고 네네. 세금을 내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 우리 경제 살리고 서민 경제를 이렇게 보듬기 위해서는 민간이 신명나게 자발적으로 예, 얼마든지 우리가 민간의 어떤 그 활력 민간의 자율 그거를 좀 더 보장해주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예. 규제개혁 포럼을 만들어서 바로 우리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 불합리한 규제 네. 같은 거 과감하게 걷어내서 우리 사회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본래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경제가 되돌아오도록 마무리해 주시고요.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강병원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5월 언제쯤 지급이 가능할지까지 포함해서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정부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예. 그 어려우신 분들은 5월 4일부터 지급하고 또 5월 13일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바로 3일 뒤부터인가 지급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지급 계획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에서 이제 추경안이 통과되면은 네네. 아마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준비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이지형님께서 두 분 이렇게 차분히 토론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재선 의원으로 국회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신종우님께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신속히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모든 순간이 다 역사에 남을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과 정치와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각 당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그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가 좀 있고 또 원내대표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대위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거돈 전 부산시장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치권의 미투 논란으로 시작됐다가 지금 뭐 이 미래통합당은 진상조사 TF를 지금 꾸리고 있고 총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명은 결정 난 건가요? 예, 어제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꾸리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번 오거돈의 그런 사태는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네. 예, 정말 같은 선출직 우리 공직자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좀 권력형 이런 폭행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오거돈 우리 시장 스스로가 그 유사한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미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스스로 이렇게 그것도 집무실에서 집무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미 총선 전에 한참 전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솔직히 밝히고 그것이 또 제대로 질타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의혹이 있다. 명쾌하지 않다. 예, 명쾌하지 않다. 예.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예. 뭔가 의도적인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TF 구성해서 예,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어쨌든 뭐 저희 당 소속의 그 광역 단체장의 일인데요. 어쨌든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상황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 또 좀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어저께 윤리심판을 열어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당에 소속된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참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이해찬 당대표 직권으로 조사 명령이 내려갔고요. 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대국민 사과 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경찰 조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성 관련된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저는 무관용으로 일벌백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요. 어떠한 어떤 관용이라든지 네. 용인하는 것들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가장 신속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선출직이라든지 당직자들 같은 게 저희 당에서는 네. 이제 성인지 교육을 좀 체계화하고 좀 의무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뭔가 좀 사람들에게 인식은 심어줄 수 있지만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바로 일벌백계 하는 것.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정치권이 보여줄 때만이 예. 정말 이런 생각 자체도 없어야겠지만 시도 자체가 했을 때도 알겠습니다. 일벌백계 함으로써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잠시 뒤 한 3시인가요? 전국이 예정돼 있죠. 예.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내에서는요? 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예. 오전에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도 많은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우리 4.15 총선 패배에 대한 우리 정말 진정한 반성과 또 변화의 노력 좀 있어야 된다는 데 다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고 그것은 또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총의를 모아서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예. 기대가 됩니다. 좋은 결론이 나서 국민들이 께서 이렇게 정말 그래 그 정도면 한번 기대볼 만하다 이런 방향이 곧 잘 또 우리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잘 제시가 됐으면. 어제 시사구말리에서 저희 그 정치 전문가들에게 이제 전망을 좀 부탁드렸더니 두 분이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추인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선택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오전에 우리 당선자 총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논의 결과가 오후에 잘 반영이 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좋은 대안이 이제 제시된 거고 그 대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될 거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결정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정치권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100% 만족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총의가 모아졌다면 또 일부의 반발은 또 예상할 수 있고 네. 또 그런 부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재로서는 이것이 답이라고 해서 결정을 했지만 네. 상황이 지나면서 또 여건의 변화라든가 또 미처 우리가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적인 의사결정은 또 겸허하게 예, 민심의 또 요구를 또 수용하고 또 이런 변화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예, 잘 또 보정돼서 잘 흘러갈 거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제 후임 원내대표, 180석의 원내대표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마감됐죠, 후보자 등록은? 예,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 교통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됐다는 건 의원들 간에 일정 정도의 힘이 쏠렸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몇 명이 나올 것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 명이 나올지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 네. 또 전해철 의원, 그리고 5선의 정성호 의원이 3파전인가요? 정성호 의원께서도 4선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4선, 네. 정성호 의원 4선, 전해철 3선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어떻게 예측 못한다면서요? 원내대표 선거는요? 보통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들은 이렇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세 후보가 각각 표 계산을 하면은요. 예.
뭐 2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은 새 후보 표 계산한 걸 다 합치면 600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선거보다도 어려운 게 이 원내대표 뽑는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21대 국회를 전망하면서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다수의 초선 의원이 있다는 그런 것인데 이번 21대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초선 의원이 68명이에요. 이쪽의 표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당이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은 아마 참석하기 못할 겁니다. 합당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163석의 의원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시는데 초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68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마 이제 이분들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 표를 주느냐가 당락을 결정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마 이 초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국회에 입성하신 큰 배경에는 아마 이렇게 좀 이 코로나 국난을 잘 극복했던 정부에 대한 그 힘을 실어달라는 국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과연 그러면은 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데 이 당정청을 잘 이렇게 이끌면서 힘을 몰아줄 수 있느냐. 이 능력에 보다 많은 좀 방점을 찍어서 본인들의 표를 좀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질문도 하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오늘 오후 3시 전국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원내대표 민주당에서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여부가 좀 있는 것처럼 미래한국당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게 뭐 교통정리가 되지는 않았죠? 네, 뭐 오늘 이제 그 안건이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고 되어 왔고 또 이제 될 거니까요. 예, 뭐. 어떻게 잘 될 거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당을 시원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이나 이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게 또 위성 비례정당도 모자라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15일까지 더불어시민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은 합당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패스트트랙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들 앞에 진짜 솔직해야 되고 정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혀 이런 반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반성 정말 정치권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여당 이제 반성 같이 정말 반성해 주세요. 지난 20대에서 통과된 패스트트랙에서 나왔던 이 선거법은 이 선거 이후에 21대에서 아마 다시 좀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곤 있는데 일하는 국회 21대에서 아마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처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4346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국회 절실히 바랍니다. 두 분이 앞장서 주세요. 이렇게 또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